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캐터필러 관련해서 투자 관점에서 기회랑 위험 요인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글로벌 건설, 광산 장비 쪽에서는 정말 압도적인 회사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산업재 기업인데 아시다시피 요즘엔 또 AI나 데이터 센터 이런 기대감까지 받고 있어서요. 분석할 게 많아요. 여러 시각에 좀 교차하는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캐터필러 투자를 만약 고민하신다면 꼭 알아야 할 핵심들 그런 걸 좀 명확히 정리해 보고요. 기회랑 리스크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 거기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캐터필러의 기본적인 성격, 그러니까 경기 순환성,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건설, 광업, 또 에너지 이런 쪽 산업 경계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좌우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랄까 날씨 따라 농사 달라지듯이 글로벌 경기나 인프라 투자 아니면 원자재 가격 같은 거에 아주 민감하다는 거군요. 최근 몇 년 실적 좋았던 것도 사실 팬데믹 지나고 나서 그 회복세, 또 원자재 가격 오르고 이런 외부 요인 더 컸다고 봐야겠네요.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경기가 좀 꺾인다 싶으면 실적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점,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하고요. 특히 이게 수요 예측 잘못하면 재고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올 수 있거든요. 이것도 위험 요인이죠. 그런데 요즘 시장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좀 더 주목받는 것 같아요. 그 데이터 센터, AI 이쪽인데요. 데이터 센터 백업 전력 수요 늘어나는 게 캐터필러한테 새로운 기회다. 이런 얘기죠. 네, 실제로 캐터필러도 이 기회를 잡으려고 2023년 이후로 관련 발전 장비 생산 능력을 2배 넘게 늘렸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아직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상대적으로 작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캐터필러를 AI 수혜주니 데이터 센터 관련주니 이렇게 딱 분류하는 건 아직은 좀 이른 걸까요?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당장 회사를 끌고 가는 힘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미래 잠재력은 분명히 있죠. 주목할 만한데 현재로서는 여전히 그 핵심 사업, 건설이나 광산 장비 이쪽 영향력이 훨씬 크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뭐랄까, 큰 배가 방향을 아주 조금씩 트는 그런 느낌. 알겠습니다. 자, 그럼 회사가 또 다른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그 디지털 전원 전략,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IoT나 AI 써서 장비 관리해주고 고장나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같은 거요? 이 부분이 캐터필러의 미래를 볼 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냥 장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서비스로 돈을 벌겠다 이런 시도거든요. 현재 서비스 매출 비중이 한 39% 정도 되는데 2026년까지 이걸 280억 달러 규모로 키우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와, 280억 달러요? 엄청나네요. 이게 잘 되면 단순히 매출만 느는 게 아니라 아예 회사 체질이 바뀌는 거겠는데요. 훨씬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게 되는 거니까요. 그쵸? 바로 그겁니다. 서비스 매출은 경기도 좀 덜 타고 수익성도 좋고 그래서 캐터필러의 약점인 그 경기 순환성을 보완해주면서 고객하고 관계도 더 끈끈하게 만들 수 있죠.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 가치에 아주 긍정적인 내 핵심 동력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럼 재무 상태는 어떤가요? 이런 큰 변화를 밀어붙일 만큼 튼튼한가요? 배당 같은 주주 환원도 좀 궁금하고요. 재무적으로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 ROE, 자기자본이익률도 높고요. 그러니까 돈 잘 벌고 있다는 거죠. 현금 흐름도 아주 탄탄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서비스 매출 확대가 여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배당금도 꾸준히 늘려왔고 주주들한테 돌려주려는 의지도 확실해서 장기 투자로는 매력 있죠. 다만 요즘처럼 금리가 높을 때는 배당 여력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건 조심해야겠네요. 물론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아무래도 자금 조달 비용도 늘고 투자도 좀 위축될 수 있으니까요. 배당 정책에도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재고 조정 계획도 나왔잖아요. 2024년 하반기부터 한 10억 달러 정도 재고 줄인다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앞으로 수요가 좀 둔화될 수도 있겠다. 이걸 미리 대비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선제적으로 위험 관리하는 거죠. 하지만 이게 또 시장에서는 앞으로 장사 안 되려나?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갑자기 수요가 확 늘면 재고가 없어서 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거고 양날의 검이죠. 그리고 여전히 그 불안정한 글로벌 공급망 문제도 계속 신경 써야 할 변수겠고요. 맞습니다.
부품 조달이나 물류 문제는 언제든 예기치 않게 생산이나 수익성에 타격을 줄 수 있으니까요. 항상 주시해야 하는 위험 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궁금한 거, 현재 주가 수준인데요. 밸류에이션, 이게 좀 부담스럽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사실 현재 주가가 역사적으로 보면 꽤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나눴던 데이터 센터 관련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그 디지털 서비스 성장 가능성, 이런 미래 가치가 주가에 이미 상당 부분 녹아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이 높은 주가를 정당화하고 더 올라가려면 결국에는 실질적인 성과를 계속 보여줘야 한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비스 매출 비중이 정말 계획대로 늘어나는지, 또 글로벌 경기가 생각보다 괜찮게 버텨주는지, 그리고 AI 관련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는지, 이런 것들의 시장은 계속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애널리스트들 의견도 좀 엇갈리는 상황이라 현재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캐터플러를 둘러싼 여러 요인들을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요약하면 강력한 시장 지위, 그리고 서비스 전환이라는 성장 스토리는 분명 매력적인데 피할 수 없는 경기 순환성 문제, 그리고 현재의 높은 주가 수준, 이런 과제도 안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이 기회와 위험 사이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정말 청취자분의 투자 목표나 기간, 또 위험을 얼마나 감소하실지, 그리고 거시경제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캐터필러처럼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산업의 강자가 AI나 디지털 같은 새로운 기술 흐름을 받아들일 때요. 우리는 그 기업이 원래 가진 힘, 그 본질적인 경쟁력이랑 미래 성장 가능성 사이에서 과연 어떻게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청취자분만의 답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